뭐든 하려면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료 찾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잖아요. 근데요, 생각보다 이 자료 찾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요, 먼저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과 그것을 분석하는 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가 되는데, 주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세 번째가 그 요령을 가지고 적절한 정보원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으신 다음에 그 중에 10개나 15개를 직관력을 가지고 골라내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료 찾기법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우리 자료 찾는 게 왜 중요한지 다 아시죠? 근데 사실은 이거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김정훈 교수가 쓴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김정훈 교수 얘기는 딱 이거예요. 여러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료죠. 그 자료 안에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제가 강조한 거는 메모였어요. 키워드 메모를 하고 자기식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 보는 거를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김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 이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서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덧대는 것, 이것이 창조성의 출발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찾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배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덧대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중요한데, 이 자료 찾는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엉뚱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빨리빨리 유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으면서 엄청 서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리포트 A 받는 거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라는 것은 정보잖아요. 정보가 여러 군데 엄청나게 흩어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엑기스를 찾아내는 일이니까 차분하게 직관력을 가지고 훌륭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좋은 리포트를 쓰거나 좋은 구상을 하거나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걸 빨리빨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 요것도 되게 많은데요. 용두사미형.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겠죠? 자료를 막 한 100개씩 찾아 놓는 거예요. 며칠씩 밤을 새가지고. 나중에 읽는 거는 10편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꿈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완전 꽝이 되겠죠? 세 번째 유형이 삼천포 유형이에요. 이거 웹 서치를 하면서 자료를 찾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더니 그거 재밌어. 또 거기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으면 그거 타고 또 들어가. 웹사이트 여행하다가 자료 찾기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자료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꼭 찾으려고 하는 정보와 관련된 자료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가지의 자료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좋은 자료를 찾아내는 노하우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으실 때는요, 꼭 세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찾으셔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인 사실을 먼저 꼭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연관된 자료를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분석하려면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관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요 세 가지를 항상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 지식으로 넣고 자료 찾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 세 가지 중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사실을 찾고 그것을 분석할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한 것에 기반해서 주제를 분할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만, 핵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핵심 논문을 찾으면서 그 자료를 자기 손에 넣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선별해내는 작업, 이것이 세 번째.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멋진 자료를 찾아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사실하고 관점 정리하는 법,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의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은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키피디아 대표적이죠. 이런 백과사전류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됐고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한 정책이 어떤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 사실을 먼저 챙겨두신 다음에 자, 관점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본다, 사회적으로 본다, 문화적으로 본다, 또는 이건 질병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의료적으로 본다, 뭐 심리적으로 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이 취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을 볼 거야. 이렇게 입장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분할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제가 코로나19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관점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코로나19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사회론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울리백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울리백의 위험사회론이나 재난과 관련된 이론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네, 이런 생각에 이르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한국 정부가 취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의 핵심들, 얘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자, 사회적 측면이라고 치면 집권적 정보 통제를 한국 사회가 했거든요. 이것의 수용성의 문제, 이런 걸 내가 좀 보겠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수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정책에서 혹시 배제된 측면은 없는가? 이런 측면을 난 볼 거야. 이렇게 주제를 설정,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자료를 찾을까요? 위험사회론, 재난과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취한 정책 전체에 대해서 검색. 그리고 집권적인 정보 통제 문제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소수자 배제와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조사. 이렇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키워드를 쳐서 엔터 치고 나오는 자료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수준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제 분할을 꼭 해서 자료를 찾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자료를 찾는 세 번째 얘기로 갈까요? 자료를 찾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뭐라고요? 백과사전. 무조건 백과사전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논문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DBP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책에 대해서 보신다고 하면 해당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아까 코로나19라 그랬으니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죠. 거기 자료실 같은 걸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권하는 거는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낸 용역의 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되게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이런 곳을 찾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신문 기사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찾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양이 많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어떻게 빨리 선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넓은 범위의 자료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코로나19의 일반 정책에 대해서 쭉 훑어본다. 그 다음에 사실 위험사회론, 울리백의 얘기도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주제를 분할한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은 백과사전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습득하는 작업을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가면 다른 자료를 찾아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해내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백과사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논문 찾아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사회 키워드를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재난과 관련된 연구도 엄청 많습니다. 이 재난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각 학문 분야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추려내시고요. 또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서 정보의 집권성에 대해서 논문이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수자 배제 문제도 논문이 한두 편은 나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19 소수자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고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와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들어가서 자료실 뒤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리즘인데요. 이 프리즘의 보고서를 올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는 결과 보고서니까 당연히 관점,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분석 내용의 상세도 그 안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말미에 들어가 있는 참고 문헌 리스트예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자료를 찾긴 하지만 핵심이 되는 자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즘에 있는 정책 보고서 같은 것에 참고 문헌을 봄으로써 우리가 놓친 자료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신문 기사 얘기인데요. 이건 너무 많으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이것의 요령은 검색 범위를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은 자료를 찾지 않기를 권해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거는 찾아야 되니까 검색 범위를 좁혀놓고 순발력 있게 쭉 브라우징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탁탁 뽑아내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 넓게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를 찾았어요. 그러면 15개 정도로 줄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리포트 쓸 때는 10개에서 15개, 보고서 좀 큰 거 쓸 때도 한 15개 정도의 문헌을 가지고 쓰시는 거지,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쓰시는 거는 우리의 용량 초과예요. 저는 10개에서 15개를 권하는데요. 자, 그걸 어떻게 추려낼 것이냐. 논문은 쉽죠. 앞부분에 한글 요약, abstract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한글 요약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제목과 목차를 보고 자기 감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아, 이 제목, 이 목차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 아, 목차의 정연성을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찾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읽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키워드 메모를 아래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제가 권하는 건 사실은 손글씨로 독서 카드를 쓰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쭉쭉쭉쭉 메모를 키워드 위주로 하신 다음에요. 걔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주제 분할이 곧 보고서의 목차일 수 있잖아요. 그 목차를 써놓으신 상태에서 그 카드가 목차 2번에 속하는지 3번에 속하는지를 판별을 하셔서 그것을 아래 한글에 하나씩 쳐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대는 거. 뭐라고요? 에디톨로지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료 찾은 결과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자료를 어떻게 찾고 찾은 자료를 키워드 위주로 메모를 한 다음에 어떻게 써먹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자료요. 리포트 주제 나왔다고 그 주제명을 키워드에 쳐서 엔터 쳐서 그 많은 자료를 대충 추려내는 이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A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방식으로 해서는 사업에 성공하는 사전 공부, 사전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 사실을 추리고 기본 사실을 이해한 상태에서 큰 틀의 관점을 정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주제를 서너 가지로 분할한 다음에 분할된 구체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자료를 찾되, 자료를 찾는 것도 논문만 찾나요? 아니죠. 아까 프리즘 같은 정책 사이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서의 홈페이지의 자료실들 이런 것들을 다 뒤져서 한 50개나 100개 찾았다면 그중에 15개 정도를 추려서 자료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찾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자기의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댓글로 지혜 나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